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은 맞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남자에겐 너무 가혹한 느낌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그 똑같은 영상에 달린 그 댓글인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꿈 같습니다. 꿈. 네, 꿈이에요. 이제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한민국 혼인율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작년 혼인율이 19만 1000상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결혼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못하는 세상. 솔직히 말해서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문제는 결혼 안 하고 살려면 나름의 준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준비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그런 준비에 안이래요. 너무 안이래. 그러니까 준비에 안일하다가 나이 먹고 나서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잔인해.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20대 30대에도 정신 못 차리고 뭐, 뭐 자기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의 말로가 보인다니까. 그런 분들의 말로가. 그런 분들 중에 뭐 정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좀 갖춰놨다거나, 뭐 직업이 좋거나, 그런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분들은, 여자분들 괜찮은 분들은 전문직 또는 공무원, 네, 이 두 개인데, 뭐 그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분들, 그 외에 일을 하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남자처럼 여자분들이 직업의 다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직업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특수 분야에 몰려 있어요. 그 특수 분야가 뭐냐면 사무 쪽이라고, 서비스업이 이런 쪽이 몰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 일은 아시겠지만 평생 직장이 없어요. 특히 나이가 먹으면 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살지 강구를 해야 돼. 그리고 그쪽 일자리는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월급이 박봉이에요, 박봉. 그래서 이제 아마 몇 년 뒤면 결혼 못 하신 분들 어떤 현실이 알려지게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좀 빡실 겁니다.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그래서 아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야기는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등장할 수 있을 테고, 다른 유튜브에서도 알려지게 될 테고, 언젠가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알려지게 될 겁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사실 결혼하신 분도 고민이 많아요. 뭐 결혼 안 한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 어깨가 더 무겁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워낙에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자녀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 돈을 많이 씁니다. 자녀 하나만 바라보고 돈 많이 쓴다고 노후 대비를 못해.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너무 사치가 심해요. 결혼하면서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정상적인 결혼이 하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좀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결혼하는데 생활비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결혼하신 분들 기준 말씀드리면, 남자한테 너무 좀 빡십니다, 이게. 남자가 돈도 많이 벌어봐야지만 집안일도 해야 돼.
집안일도 해야 돼, 집안일도. 밖에서 힘든 일 하는데. 어. 요즘 미디어가 보면 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여자 쪽의 입장은 전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남자의 고충은 이해가 하나도 안 해. 남자 없이 솔직히 더 힘든데.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바꿔서 해보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집안에 할 테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내가 한 일 해라 하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공감은 없어요. 그게 정말 답답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 역지사지. 한자어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내 입장을 보는 것. 근데 여자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좀 애 같아, 이럴 때 보면. 애들이 보통 자기밖에 모르잖아. 애는 어리고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역지사지가 없이 자기만 말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 중에 그런 역지사지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혼자 입장을 생각하는 분들은 결혼하면 안 돼. 자기 혼자 입장만. 상대방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래서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고 상대방 입장 이해 못하는 분은 아예 결혼 시장에 나오면 안 돼요. 결혼할 자격이 없어. 혼자 살든가. 내 입장만 이해할 것 같고 상대방 입장은 나 이해 못하겠다 하면 결혼하면 안 돼.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좀 비겁한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아니, 결혼이라는 게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좀 뭔가 좀 석연찮은 게 있다 하더라도 배려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해와 배려 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결혼할 만한 어떤 배우자의 돋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와이프 어딨어. 서로 부족한 게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면 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이해가 좀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국가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거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훈스님. 확실히 여자분들이 시야가 좁아, 이런 얘기하면 답답해요. 그 돈 받는 순간요, 그거 보조금 뭐 1인 가구 지원 받는 순간 사회에서 왕따가 됩니다. 확실히 여자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 받고 지원받는 거에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을 해. 그 받았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뭔가 매운맛을 봐야만 아 이게 부작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그리고 돈을 받는다고 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근데 그 막대한 예산을 뭘로 충당할까요? 세금으로 충당하겠죠.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뜯어내겠죠. 열심히 사람들 또 뜯어내겠죠. 누구를 원망할까요? 누구를 원망할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과연 정상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볼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차별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전에 얘기했던 소액생계비 대출, 그것도 굉장히 한심하게 보잖아. 50만 대출 받는 것도. 이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웬만하면 나라의 도움 같은 건 안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에서 받는 돈은 검은 돈이에요, 검은 돈. 이 검은 돈을 쉽게 생각하면 나는 굉장히 뭔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복지라는 건요,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안 받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도 아니고 결혼 늘 가장에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스스로를 갈아가며 일하게 되는 현상이었지.
저는 나이 먹으니까 뭐 어머님도 고생하셨지만 아버지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근데 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고생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구나. 그냥 고생만 하셨구나. 저는 아버지분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세요. 많이 돌아가십니다. 보통 여러분들 집안에 뭐 어르신 있으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사례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례는 뭐 사고도 있겠지만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만 하다가 건강관리 같은 거 못 해가지고 자식한테 이제 헌신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례들. 그냥 헌신만 하다가 돌아가시는구나. 뭐 재밌는 것도 못 해보고 나이 먹고 이제 보답도 못 받아보고 과연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건가? 과연 저런 것들을 가족들은 알아줄 건가?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심해진 게 가장이 고생한다는 것을 언급도 안 해요. 진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힘들게 이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게 더 힘든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가사노동이 힘들어도 경쟁 같은 건 아니잖아요. 야육강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는 진정한 야육강식이야. 특히 남자들 세계는요. 강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매번 그런 압박을 시달립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야육강식의 세계를 내가 봤을 때는 덜 겪어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냉정한지를 몰라요. 답답합니다. 요즘은 아예 이해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과 무슨 결혼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기본적으로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남자들이 하는 일은 경쟁이 기본 메타로 깔려 있어요. 혹독한 경쟁이. 그걸 매일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여자분들 경쟁했겠지. 사회에 나오면 경쟁했는데 잠깐 경쟁하고 결혼하고 나서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업주부 돼가지고. 남자는 그걸 이제 가장이 된 이상 계속 해야 돼요. 직장 세계에 남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그런 경쟁을 더 많이 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 더 빡세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보상을 받는 거예요. 상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일하는 그 일자리가 대부분 경쟁이 덜하고 그런 치열하게 뭔가 성과를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경쟁을 따지면 다 그렇겠지만 경쟁이 난이도나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위험성을 따지면 남자 훨씬 더 많잖아. 남자는 지금도 이제 산업 현장 일해가 다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공장 같은 데서 뭐 재해 같은 일 일어나서 죽거나 다치면 다 남자 아닙니까? 여자가 다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본 적이 없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일하다가 뭐 사고 났다거나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 집안 가장이에요. 집안 가장. 몇 푼 더 벌겠다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의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예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니, 가장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무슨 행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결혼 숫자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건 마인드 바뀌어야 돼요, 여자분들. 남자도 바뀌려고 노력하잖아요. 여자분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 혼인이 안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